리니지 계정에 무려 50억을 쓴 유저가 있다고 하는데요. 리니지를 개발한 NC소프트의 주가는 매년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지에 큰 돈을 쓰는 린저씨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최고가를 쓰고 있는 NC소프트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포쇼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에도 대회가 열리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 대회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리니지 대회 경기를 관람하시기 위해선 이렇게 티켓을 사야 하고요. 실제로 경기장에선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는 다른 e스포츠와 비슷하게 선수들의 경기를 위한 부스가 설치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부스 내면을 살펴보면 일반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비춰집니다. 가장 처음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반 스포츠 선수들보다 조금 더 나이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제가 주목한 건 선수들의 나이대가 아니에요. 바로 리니지 선수들이 바로 저 손목에 찬 시계들이 무려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고가의 시계란 것이 알려지면서 리니지 선수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시글로 유머 게시판에 올라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커뮤니티를 조금만 더 돌아다녀 보니까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유저는 리니지 모바일에 무려 50억을 썼다고 합니다. 게임 돈 50억이 아니라 한국 돈 50억 원이요. 리니지에 50억을 쓴 해당 유저는 자신이 30대 후반 건물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요트를 사려고 했던 돈인데 우연히 리니지라는 게임에 접하게 되어서 이곳에 대신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억까지는 아니어도 능력이 되시는 사업가들이나 연예인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면서 10억, 20억씩 쓰시는 경우는 꽤 많다 그래요. 아니 근데 50억이면은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살 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자동차나 집 같은 거는 애시당초 다 마련하시고 심심하시니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니지 대회에서 우승한 분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상품, 최신형 핸드폰을 부인에게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건물이 있으신 이런 능력 있으신 분들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가정까지 함께 챙기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임 리니지, 이런 추세를 굉장히 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NC소프트 주주분들일 것 같은데요. 무려 2014년부터 거침없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선 이런 NC소프트 주식을 두어서 아직도 한참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은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한국이 게임 전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1인당 게임에 지출하는 돈이 무려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1등이라니까 정말로 놀라워요. 항상 느끼는 건데 한국인들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NC소프트는 정말로 독보적인 위치에 점에 있는데요. 만약에 NC소프트가 정말로 삼성증권이 예측한 대로 주가가 100만원까지 뛴다면 NC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시총 10위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시총 10위는 정말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LG화학이나 삼성 SDS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예요. 특히 LG화학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다니 조금 안 믿기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문화상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친구들한테 한번 먼저 물어봤는데요. 문화 컨텐츠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로는 영화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추리하기로는 시장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비교적 최근 작품이 그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으로 나온 작품이 바로 작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지만 사실 영화에서도 1등은 아니에요. 120년 영화사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영화는 바로 아바타인데요. 영화 한 편으로 3조 2천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바타의 기록을 또 아득하게 뛰어넘는 문화상품이 있는데요. 2013년에 출시한 GTA라는 상품입니다. GTA라는 게임은 플레이어가 도시 안에서 악당이 되어서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펼치는데요. 무려 탱크나 헬기까지 탈취해서 나쁜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런 GTA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8천억, 누적 매출로는 8조 3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바타가 매출 3조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게임 산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예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 1,300만 명을 모아서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도둑들 영화는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NC소프트의 리니지,
리니지는 누적 매출액이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리니지가 이렇게 막대한 매출을 거두게 되어서 뉴스 기사들에서는 리니지 하나의 지적 재산권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들 100편에 맞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문화 컨텐츠가 상업적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또한 가지기 때문에 이런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가 그렇게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 또한 그에 발맞추어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은 NC소프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1위 게임 회사 텐센트의 경우나 미국 1위 게임 회사 블리자드의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이 꾸준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투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삼성 SDS와 같은 대기업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서 큰 실적을 거두고 있잖아. 그런데 NC소프트는 고작해야 국내에서 절대 강자 아니야? 야, NC소프트 리니지 말고 또 뭐 있어? 또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리니지 뭐 잘 나가긴 하지만 리니지가 얼마나 갈 수 있겠어?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게임이잖아. 이런 의문들에 NC소프트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먼저 리니지로 대표되는 NC소프트가 국내 시장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항상 아킬레스건의 약점으로 지목받았습니다. 물론 리니지가 한국 시장에서 가지는 위치는 정말로 엄청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매출 순위로 2등, 3등, 4등, 5등을 다 합쳐도 리니지에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리니지가 국내에서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해외에서는 그동안 미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는 이러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탈피해야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열렸던 주주총회에서 김택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C소프트가 더 이상 국내에서만 전념하는 그런 회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종합게임 회사가 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이런 선언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택진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NC소프트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게임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면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보통 게임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게임 시장이 비현실적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방금 봤던 좌측 사진을 잠깐만 다시 살펴보면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1인당 게임에 소비하는 돈이 중국이 무려 2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등에 올라 있는 한국보다 중국이 인구가 25배나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인데요. 던전 앤 파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약 15년 전에 출시된 게임인데 아직도 전 세계 PC게임에서 매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던전 앤 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임 회사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를 통해서 매년 약 1조 5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해요. 15년차 게임이다 보니까 추가로 돈 들어갈 부분은 거의 없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1조 8천억 정도 기록한다고 하면 적게 잡아도 영업이익이 매년 1조 6천억 난 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우 놀랍게도 넥슨은 이런 던전 앤 파이터를 10년 전에 4천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4천억에 구매한 회사가 지금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게임 역사에서도 손에 꼽는 그런 대박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시장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선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판호를 발급받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넘어야 할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NC소프트가 이런 어려운 관문을 뚫는다고 한다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 부자들은 또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계정에 50억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500억을 쓰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면 NC소프트의 기업 가치가 정말로 어디까지 뛸지 예측조차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NC소프트 주가의 희망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리니지 게임들이 의외로 균형 잡힌 나이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리니지라고 하면 고인물들이나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만 하는 게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치들을 살펴보면 10년 전에도 가장 주력인 연령층은 30대 경제력을 갖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주력인 연령층은 그대로 30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니지라는 거대한 지적재산권 틀 안에서 계속해서 신규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서 리니지는 꾸준하게 20대, 30대 유저들을 모아왔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출시해온 리니지 모바일들,
그런 모바일 게임들이 현재 매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NC소프트는 정말로 변화의 바람에 잘 살아남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령층 데이터나 매출 수치를 살펴보면 NC소프트는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말로 잘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니지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제기되어 왔지만 NC소프트는 변화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해왔고 또 새로운 유저들을 성공적으로 유입시켜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리니지를 항상 접해왔던 저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이렇게 롱런하는 IP 컨텐츠를 개발한 NC소프트가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같은 과제들을 풀어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